우리가 먹는 약의 원료가 대부분 수입산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독자 기술로 원료 의약품의 국산화에 성공, 매출액의 65%를 수출로 이룩하며 글로벌 시장 개척의 선두주자로 나선 강소기업. ステックさんの製品というのはもう日本で数多くスタンダード品という位置づけになっていると。 우리나라 제약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준 숨은 1등 공신. 국내에 수입되던 제품들을 우리가 국산화하겠다라는 수입 대체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계속 개발을 해왔었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핵심 원료 의약품에 도전하며 쌓아온 기술력으로 이룬 성공 스토리. 여러 가지 제너릭이라든지 개량 신약으로서의 발전을 꾀한다는 면에서 에스텍 파마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 나름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때마다 포기를 모르는 집념과 과감한 승부수로 뚝심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주인공, 에스텍 파마입니다. 야, 이걸로 알약을 만드나? 뭐야?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의 힘이 다해 박석원입니다. 이 한 알의 알약을 만들려면 어떤 성분을 얼마나 어떻게 배합하는지를 알아야겠죠. 하지만 그 비밀을 안다고 해도 누구나 이것과 똑같은 알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10개 중 7개는 수입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비싼 수입산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해 국내 제약 시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제약 명가, 지금 만나보시죠.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듯이 약도 마찬가지겠죠.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원료 의약품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에서 뽑아내는 성분이 아닙니다. 화학적 합성 기술을 통해 질병 치료에 유효한 성분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합성이라는 것은 1번 물질, 2번 물질, 3번 물질 등 이것을 서로 섞어가지고 끓이고 추출하거나 여러 가지 증류하거나 해서 어떤 반응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물질도 생길 수 있고 원치 않는 물질도 있고 또 반응을 하지 않은 1번, 2번, 3번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치료제로 만들고자 하는 그것을 정제라고 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얻는 과정,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의 거의 대부분은 해외 오리지널 약의 복제약입니다. 이전에 없던 최초로 개발된 신약이 오리지널 약이라면 복제약은 오리지널의 제형을 바꾸어 모방한 약인데요. 신약 개발만큼은 아니지만 복제약의 재료인 원료 의약품의 개발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약효가 좋으려면 원료 의약품이 고순도의 질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오리지널사의 그 다수의 특허를 회피하면서 그 생산화 그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사의 제품의 품질 이상을 제품화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발이 끝나고 나서도 그 허가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복제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약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료 의약품 시장도 날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전통적으로 원료 의약품 개발에 주로 사용된 것은 생물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량과 높은 가격은 부담으로 작용했었죠. 현재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 합성 기술을 통해 유효 성분을 추출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개발에 성공한 원료 의약품이 60여 종. 대부분 제조 과정이 까다로워 대형 제약사에서도 만들지 못한 핵심 원료 의약품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당뇨병 치료제. 기술력의 차이는 미세 입자화 기술에 있습니다. 고압의 공기로 성분 물질의 입자를 잘게 분쇄해 합성하는 것인데요. 세계에서 몇몇 제약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입자를 초미세 단위로 분쇄해 체내 흡수율을 한층 높인 것,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비결입니다.
빈혈 치료제 역시 독보적인 기술력의 결과물입니다. 빈혈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유효 성분은 철분. 여러 가지 성분들이 뒤섞여 있는 데서 어떻게 순수한 철분만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유기금속 착물 합성과 나노 필터 기술에 있습니다. 금속 이온에 다른 원자들을 결합시켜 덩어리를 만드는 한편 철분은 나노 필터를 여러 번 통과시키면서 걸러내주는 건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얻어낸 철분, 말 그대로 순수 철분입니다. 그렇다면 원료 의약품으로 만든 복제약과 오리지널 약은 과연 얼마나 똑같을까요? 오리지널 의약품과 원료 의약품으로 만든 복제약 한 알씩을 똑같이 물에 넣고 녹여 그 성분을 분석해 봤는데요. 결과를 나타내는 두 선이 거의 완벽하게 겹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물질은 처음 오리지널사가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계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물성적인 면, 물리학적인 면인데 그런 부분도 가장 동일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인체에 흡수되는 양상, 그다음 흡수 정도 그런 것까지 일치시켜야지만 그리고 그런 쪽으로 돼야지만 허가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네릭 약으로서 약이 탄생되는 거죠. 이곳은 원료 의약품 개발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2,000리터부터 8,000리터 용량의 원통형 반응기는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응기 안에서는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특정 물질의 가열, 농축, 증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용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물질을 투입해갖고 용매에 녹여서 다시 재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냉각을 한다든가 해서 좋은 부분만 남기고 나쁜 부분은 액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특정 물질을 원하는 약효를 내는 다른 구조의 물질로 변화시키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화학적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실험을 거쳐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도 특히 시제품 단계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도 막상 대량 생산에 들어간 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기를 거친 화합물이 오리지널 약과 성분이 동일한지, 혹 불순물은 없는지, 용매 잔류량 등을 확인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 이렇게 뽑아낸 약효 성분들은 이후 여과, 건조, 분쇄 과정을 통해 완제 의약품 제약사로 공급되는데요. 에스텍파마의 고순도 고품질의 원료 의약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인 일본. 북미 다음 가는 큰 시장입니다. 수출 물량의 80%가 일본을 향하고 있는 에스텍파마. 다이치 산쿄, 수미토모 등 대표적인 제약사 30곳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특히 천식, 알레르기 치료제는 일본 자국에서 생산된 원료 의약품보다 더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시장을 뚫을 수 있었던 무기. 그것은 그들이 요구한 기준보다 한층 더 높은 수치를 내놓을 정도로 완벽한 품질이었습니다. でエステックさんの製品というのは彼らと比べるとやはり何といっても安定的な品質の高さ、そういうことから日本ではもうすでにスタンダード品という位置づけ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ね。日本のお客さんはやはりエステックさんの高い技術力による安定した品質の提供、供給力と 알코올 중독 치료제 역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원료 의약품입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 치료제는 국내 최초로 유럽 의약품 품질 적합 인증까지 획득했는데요. 여기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기 합성 기술, 즉 같은 구조임에도 서로 겹치지 않게 합성하는 신기술이 한몫을 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알코올 중독 환자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는 저희 에스텍파마에서 국내 최초 제네릭 의약품으로 처음 개발한 것입니다.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적인 제약사들과 손잡고 신약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크게 이제 중요하게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독일 메이저사가 개발 중인 백혈병 치료제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벤처 회사가 개발 중에 있고 그 적응증으로서는 루게릭병 치료제로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다 현재 글로벌 상황은 임상 2상이 끝나고 3상을 현재 준비 중인 과정에 있고, 특히 기대가 되는 거는 루게릭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미국 벤처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COPD 제품에 대해서 적응증에 대해서도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좀 저희의 시장 매출에 큰 영향을 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훅 불면 날아가는 가루에 불과하지만 세계 제약업계를 놀라게 한 기술의 결과물. 그중엔 MRI 조영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MRI 검사 시 주사하는 조영제는 그간 독일산을 수입해 써왔는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료 의약품 개발에 성공하며 국산화 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영제는 우리 몸의 조직의 대조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 몸에 생기는 병의 병변을 정확하게 범위와 강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MRI 조영제. 국산화 대체 효과를 넘어 수출 효자가 될 채비까지 마쳤습니다. 달리는 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에스텍파마.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세상에 선보일 후속 제품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저렴한 중국과 인도산 원료 의약품의 물량 공세 속에서 고품질의 제품으로 승부하며 한국산 복제약의 품질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 의약품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원료 의약품의 합성은 천연물에서도 올 수도 있고 어떤 동물 의약품에서도 올 수 있지만, 합성 기반에 의해서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합성하는 것은 사실 오래되어 왔으나 그런 품질이 높고 그런 노하우를 확보해서 어떤 제약회사에 공급을 하고 수출까지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텍파마는 20여 년간의 합성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에 대한 비전과 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며 매출액의 65%를 해외 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수출형 강소기업. 국내 원료 의약품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에스텍파마입니다. 네, 에스텍파마를 이끌고 계신 김재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밖으로는 과감한 승부수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편, 안으로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기업을 이끌어온 CEO 김재철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이 많은 나라에 수출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또 공급이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의약품 사업에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까? 원래 제가 첫 직장 생활을 원래는 이제 화장품 사업을 크게 하는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제가 의약품 연구 파트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의약품 분야에 이제 연구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제가 하던 분야라서 이제 의약품 쪽에 계속 종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원래 전공은 이쪽이신 거죠? 전공은 이제 화학 전공이고요. 예. 네, 화학 전공이다 보면 이제 의약품이나 화장품 쪽에 제 업무를 많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첫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 예. 갑자기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저는 연구원으로서 굉장히 업무에 대한 이제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했는데, 그때 저희 제약회사로서 이제 좀 계열사를 이렇게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업무 추진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예를 들어서 수입되는 원료의약품의 국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겠지만 예. 한번 제가 꿈을 가지고 나와서 하고 싶은 연구와 하고 싶은 일을 좀 마음껏 해보자라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은 뒷전이고 영업에만 급급한 회사에 실망해 마음껏 연구를 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된 첫 시작. 하지만 연구밖에 모르던 그에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은 집에 가져다 줄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구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다른 화학회사의 시설을 빌려 밤에 실험을 하고 선후배들의 연구실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를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또 도전을 하셔서 네. 가장 먼저 만든 원료 의약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외국에서 수입되던 제품인데요. 그 위궤양 치료제라고 국내 뭐 제약회사가 이제 사용하고 있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국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술을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에게나 기회를 주는 건 아닐 텐데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또 하셨던 노력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부탁을 드렸죠.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그 기술 개발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그쪽 회사에서 보면 이제 원가 절감이라는 또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기회를 주셨던 그분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궤양 치료제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개발 품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IMF 여파로 거래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시설자금 대출을 약속했던 은행이 대출을 내주기 불과 이틀 전에 폐업을 한 불운한 상황. 그러나 위기와 함께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수입 원료 의약품의 가격이 치솟자 국산화에 성공한 원료 의약품의 판매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김 대표는 창업에 이은 두 번째 승부수를 던집니다. 연 매출액에 버금가는 금액을 들여 지은 공장. 새로운 공장 설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걸맞게 품질도 끌어올렸습니다. 에스텍 파마의 해외 시장 진출의 첫 공략지는 일본.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랑 좀 틀려서 품질 기준도 좀 까다롭고요. 그래서 인프리티 기준이 보통 0.5% 기준이 많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은 보통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 요구를 많이 하죠. 거의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불순물들이. 원료 의약품의 기술력을 판가름하는 것은 순도.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99.9%를 실현하기 위한 길고도 지루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계속 달라지는 일본의 요구사항. 처음 제시했던 기준을 만족시키면 그보다 더, 또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연구를 이어가던 어느 날. 사장님! 네?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끈기 있게 매달려온 집념이 마침내 완벽에 가까운 꿈의 수치를 실현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물꼬를 튼 일본으로의 첫 수출. 그 경험은 이후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향한 의지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약품들의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보다 더 높은 순도의 원료약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격한 일본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이라도 더 높은 품질을 원하고 더 깨끗한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런 데를 통과해서 그런 엄격한 기술적 장벽도 지나가면서 통과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예가 되는 거죠. 에스텍 파마의 존재는 국내 제약 산업에서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제조가 어려워 도전을 포기했던 핵심적인 원료 의약품들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제약 기업들이 한 단계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의 제약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국내 시장이 좀 적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중국이나 인도나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국가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퀄리티가 우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인데 우리나라의 그 합성 회사들은 가격 경쟁에서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마 에스텍 파마는 그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셨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도입된 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고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주로 개발하는 게 제네릭 의약품이었으니까 원래 오리지널 제품하고 약효가 동등하다는 걸 인체 시험을 통해서 그 입증을 합니다. 예.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입증하면 저희들도 그걸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사실 또 사업이라는 게 꾸준히 승승장구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뭔가 일이 잘 풀리다가도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없으셨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외국의 신약을 개발하다가 그걸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입을 그 회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품보다 장기적으로 그 기술이라든지 세계 시장 들어가기에 좋은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는 열심히 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준비는 돼 왔었는데 그쪽 회사들에서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그 프로젝트를 접는 바람에 네. 저희가 이제 몇 년간 투자했던 그 기술 개발이 조금 물거품으로 돌아갔던 적도 있고요. 아니 같이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가 접으면 같이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아 그런 경우 기회도 있고 그게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쪽이라서 예. 신약이 개발되면 저희가 파트너로서 굉장히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또 신약 개발하는 게 반대로 그런 이제 리스크가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리스크도 있고 기회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을 했고 그 회사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포기를 하게 됐고 저는 본의 아니게 왜 고생시키는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이 됐고 예. 그때는 좀 저도 사기가 좀 상당 부분 떨어져 있다가 그렇다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나 다시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준 것은 결국 초심, 즉 원료 의약품 개발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도전 의지에 불을 당긴 것은 난치병으로 알려진 파킨슨병 치료제. 일본 측의 의뢰를 받아 연구에 돌입.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 개발에만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개발에 성공해 국내 특허는 물론 일본 특허까지 따내자 오히려 놀란 것은 일본 측이었습니다. 작은 강소기업이 한국 제약산업이 지닌 잠재력에 대해 일본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まあ日本のお客さんはやはりエステックさんの高い技術力による安定した品質の提供、供給力ということに非常に高い満足を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まあ特に日本という特殊な市場において特殊なその日本の要求に対する対応力と。 그리고 이어진 또 한 번의 승부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화성 공장은 국제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인증을 받으며 에스텍파마를 글로벌 제약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무모하다며 고개를 저었을 때 그를 믿어준 것은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내부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지지를 받는 리더. 그 비결은 작은 사건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에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 도중 큰 실수를 저지른 직원. 사내에선 그를 내보내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김 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그 직원이 본의 아니게 이제 회사에 누를 끼치게 된 거죠. 그 직원을 그냥 문제를 만들었다고 해서 내보내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사회적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직원도 지금 저희 회사의 팀장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이후 잠시 회사를 떠났다가 대기업이 탐낼 만한 경력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도 많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켜준 그곳이었습니다. 예, 제가 2000년, 2001년경에 처음에 이제 착수한 그 독일계 빅파마의 신약 중간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농축과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다 분해돼서 이제 아무것도 원하는 목적물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뭐 기간까지 합하고 이러면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큰 돈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신생 기업이고 이렇게 하니까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했습니다. 그 뜻밖의 사장님께서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고요. 책임을 묻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셨고
야 우리 다시 계속 잘해보자. 그때는 사실 좀 의외의 사장님 반응이셔서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면 먼저 믿어주는 것이 옳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개선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실패를 해도 과정을 받아들이며 다시 해보자고 손을 잡아주는 CEO. 이것이 그가 사람을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는 양 냄새에서 벗어나 야구장으로 나온 직원들. 사내 야구 동호회에 시합이 있는 날입니다. 경기 어떻게 이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파이팅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마운드에 오른 투수의 폼이 심상치 않은데요. 야구단의 단장이자 에이스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김 대표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건강한 몸을 위해 약을 만드는 일을 하는 만큼 건강을 늘 강조하는 김 대표. 수영을 비롯해 스포츠를 무척 좋아해 주말이면 직원들과 함께하는 야구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이 정도는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야구장은 단순한 경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일단 야구라는 것 자체가 단체 경기니까 굉장히 그 팀워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저도 물론 이제 뭐 회사에서는 CEO지만 여기 오면 팀원의 한 사람일 뿐이니까 감독님 말씀에 따라서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내려와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수평적인 소통이 굉장히 그 원활해지고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정과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CEO. 그리고 도전과 창조의 자세로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구성원들. 이것이야말로 강소기업의 성공 유전자가 아닐까요? 에스텍 파마가 글로벌 제약회사로 성장하려면 첫째, 바이오 신약 개발에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바이오 신약 부문은 향후 100년간 성장할 유망한 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에스텍 파마도 바이오 의약품이 빠른 개발과 출시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제네릭 제약회사인 인도의 렌박시, 이스라엘의 테바, 캐나다의 아포텍스 등과 협업을 통해 신약 개발을 한다면 에스텍 파마의 가치는 분명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또 저희들이 벤처 회사의 성격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새로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도전하는 정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전과 열정이 저희 회사의 어떤 그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원들을 찾고 있는 거죠. 예. 네. 원료 의약품 개발의 모든 것을 걸고 오로지 앞만 보며 도전해온 에스텍 파마의 드라마. 세계로 뻗어나갈 그 다음 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생활 곳곳에서 쓰이는 지문 인식기 세계 1위의 국내 기업. 세계적인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보안 기술로 세계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다양한 디자인까지. له مميزات كتير في منطقة الخليج وشمال أفريقيا. 글로벌 보안 기술 선도 업체 슈프리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에 부딪혀보면 정말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배우는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인생 설계를 위해서 훨씬 소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